여성 공감 직업 토크쇼 그녀가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이채은입니다. 이번 주는 경력 단절 여성 특집으로 함께합니다. 제과 제빵사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과 제빵사 자격증 정보와 취업 전략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직업 전문가 조재한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직업별 특색을 살린 빵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직업 전문가 조재한입니다. 오늘도 자격증 관련된 정보와 취업 전략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도움 말씀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다 특별히 제과 제빵 기능장으로 모셔봤습니다. 예. 김혜숙 대표님, 최두리 협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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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한 분씩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A&D 쿠킹 대표 김혜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사단법인 대한슈가크래프트 협회 최두리입니다. 제가 제빵사 관련 취업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번 주 경력 단절 여성 특집 추천 직업 제과 제빵사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격증과 취업 이야기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에 잠시 직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함께 해볼게요. 두 분은 일단 만드시기도 하지만 혹시 직접 만든 음식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야 된다. 그럼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저는 크루아상인데요. 네. 예, 저는 이제 파리에서 한 2년 동안 빵집에서 일을 할 때 매일 아침 그 빵 크루아상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네. 추억이 있었어. 그래서 크루아상을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그 2년 동안 먹었으면 좀 질려서 좀 싫어하고 그러지 않으시나요? 아, 전혀요. 저는 크루아상도 좋아하고 바게트도 맛있는데 네. 정말 크루아상이 아침에 그 하나의 커피 한 잔으로 맞아요. 너무 행복하고 맛있었어요. 그 조금 부족했었어요. 그러니까 더 드시고 싶었는데. 네. 예. 정말 그 갓 구운 크루아상 네, 그 맞아요. 냄새부터 네. 정말 안 먹을 수가 없죠. 그렇죠. 네, 대표님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지금 크루아상 얘기하셨는데 이제 기름지지 않은 음식, 그러니까 기름진 음식은 어쨌거나 다 맛있다는 생각도 그렇죠. 있어요. 네, 네. 근데 요즘에 특히 천연 발효 빵에 대해서 네네. 굉장히 관심들이 많거든요. 근데 빵의 가장 기본이 밀가루와 물과 소금과 그다음에 이스트인데요. 네. 그 네 가지로만 만든 빵이 있어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 가장 자부심을 갖는다는 그런 빵인데 아시는데 바게트예요. 네네. 네, 근데 이 바게트를 우리는 보통 뭐 마늘 바게트 뭐 이 정도 생각하시는데요. 그냥 그 순수한 빵에다가 네. 버터 한 조각을 맞아요. 얇게 썰어서 이렇게 올려서 드시면 그 맛이 네. 정말 맛있거든요. 그래서 네. 다른 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은 정도의 맛입니다. 생크림 같은 거 이렇게 발라서. 네, 그래도 아니, 왜 저희 와이프는 바게트도 좋아하는데 저는 안에 잼이 안 들어가 있으면 잘 안 먹어요. 그래서 저는 그 맛을 잘 모를 것 같은데. 네. 근데 제가 빵집에 가다 보면 정말 이 날짜 포장에 이제 날짜 뭐 찍혀 있다든지 아침에 가지 않는 이상 정말 이게 신선한지 아닌지 잘 맞아요. 모르거든요. 네네. 일단 두 분께서 이 케이크와 빵, 이 신선한 것을 고를 수 있는 노하우 좀 알려주십시오. 네. 네. 대표님부터 한번. 네네. 네, 제 경우는요. 일단은 빵은 오전에 나온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일을 시작했을 때 빵을 우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과 쪽으로 넘어가거든요. 일의 순서가. 그래서 일단 11시 전에 빵집에 간다. 그러면은 그날 나온 빵을 이렇게 드실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빵이 포장되어 있지 않은 애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비닐에 식으면 비닐 포장에 이렇게 넣잖아요. 근데 식지 않은 애들을 넣으면 왜 이렇게 습기가 끼거나 이런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못 해요. 그래서 바구니에 그대로 들어있는 애들. 예. 그 다음에 또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나라 사람은 생크림 케이크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서 신선한 걸 고른다면 일단 과일이 마르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오후에 가시는 것이 훨씬 더 맛있게 고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케이크를 만들 때는 시럽이라고 그래갖고 약간 뭐 설탕과 물과 레몬을 끓여서 만든 그런 시럽을 처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먹었을 때 시원하고 촉촉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렇게 해서 수분이 이동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랬을 때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지나서 냉장고에 있던 애들을 먹었을 때 아, 시원하다, 촉촉하다, 달콤하다 느끼실 수 있어요. 네. 대표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지만 혹시 또 뭐 다른 게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저희 집이 빵집을 하는데 이제 새벽에 저희 4시부터 일을 해요. 그러면 새벽에 한 6시쯤부터는 첫 빵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한 10시까지는 거의 빵이 다 나와요. 예. 그러면 뭐 저희 집 오시는 분들은 바로 구운 빵을 드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케이크를 안 하는데 케이크 집에 이제 갔을 때 빵을 고르신다면 예. 우선은 딱 봤을 때 표면이 말라 있지 않았어야 돼요. 표면이 마르면 조금 하루 이틀 지났지 않나 하는데 네. 딱 초보자라도 이제 표면이 마르지 않는 케이크를 골라야 신선한 케이크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뭐 여성들은 정말 제과 제빵이 꼭 직업이 아니어도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런 취미를 직업으로까지 연결시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제과 제빵사 직접 해보시면서 직업의 매력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경우에는요, 예전에 셰프다, 뭐 요리사다, 파티시다 이러면은 정말 배고파서 그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네.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근데 요즘에는 뭐 SNS를 통해서 뭐 우리가 보면 예쁜 케이크,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 동영상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그런 꿈도 꾸게 되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거는 내가 이걸 만들면서 즐거웠던 일, 행복했던 일, 그리고 누군가에 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항상 즐겁게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회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매력이라면 정년이 없다는 거. 예, 맞습니다. 예. 일반 회사들은 정년이 있잖아요. 그럼요. 예. 저희 기술인들은 정년이 없어요. 그쵸, 그쵸. 내가 건강하고 힘이 있을 때까지 그냥 일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합니다. 아우, 네, 굉장히 막 힘을 맞습니다. 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행복했어. 얼굴에 막 행복감이 네. 확 맞아요. 넘치는 네, 것 네. 같은데요. 그런데요, 그 제빵 말고요, 제과 기능사 자격증만 있어도 혹시 빵을 만들 수 있나요? 만들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든 제빵사든 네네. 사실 현장에 들어가면은 오전에는 빵을 하고 오후에는 제과를 하기 때문에 네. 굳이 뭐 제빵사가 있다고 해서 못 만드는 건 절대 아니고 같이 더불어서 합니다. 네. 두 중에 하나만 취득을 해도 네. 되는 부분이네요. 네. 그렇군요. 그러면 대표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제과 제빵사 직업, 어떤 부분이 경력 단절 여성에게 괜찮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우리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정년이 없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기능직에 대한 거는 쉬었다가 하더라도 다시 그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내가 행정직을 받다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서 이제 그만두고 다시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을 땐 그 자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술은 언제든지 다시 그대로 자기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즘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재택근무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꼭 파티시를 한다 그래서 꼭 빵 만드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뭐 요리책을 만들어 보는 사람이 된다던가 네네네. 뭐 블로그 활동을 또 그렇죠. 많이 해서 네네. 파워블로거 된다던가. 근데 요즘에 특히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라 네. 그래가지고 1년에 1학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과목을 공부하는 게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해서 방과후 학교처럼 선생님이 굉장히 모자랍니다. 근데 아이들이 관심은 굉장히 많아요. 네네. 근데 강사가 모자라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경력 단절되신 분들이 자격증을 따고 그다음에 어시스트를 한 1년 정도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바로 학교와 연결돼서 할 수 있는 네. 그런 교육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 네. 하기야 어릴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도 항상 기술을 가져라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요. 많이 하셨는데 이게 지금 아까 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단절 후에도 네. 그 기술이라는 자기만의 부분을 가지고 또 직업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 자, 그렇다면 일단 대표님과 회장님께 제가 좀 말씀 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일단 이 제과 제빵사
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네.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대표님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요즘에 매스컴을 통해서 네. 너무나 많은 셰프들이 네. 유명한 연예인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거기에 대한 막연한 좋을 것이다. 겉에 표면만 보고 네, 멋지구나. 막 이런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도 처음부터 끝에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어려운 직업이고 그런데 너무 겉에 드러난 좋아 보이는 것만 이렇게 포장된 것만 네. 보아서 다 선뜻 막 이렇게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처음부터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럼요. 그 밑에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자리에 오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그런 것도 뒤돌아보면서 내가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야지 그랬다면 그 사람에 대한 책이라던가 그런 직업분에 대한 책도 읽어보고 뒤에서 노력도 해보고 실제로 일에 뛰어들어보고 이런 것이 가장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네. 꿈만 꾸는 것은 네.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회장님은 어떤 오해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람들이 네. 제가 제빵사 하면 좀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취미로 하게 되면 재밌고 즐거울 수도 있지만 딱 장사 모드로 들어간다면 네. 정말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정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드는 네, 네.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정말 쉽다, 네. 보기 화려하다 이런 직업으로 오해하고 있는 게 좀 공통적이다. 예. 네, 자 그녀가 돌아왔다 경력단절 여성 특집 제과 제빵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 제과 제빵사 자격증 이야기 보다 자세히 나눠보고요. 먼저 자격증 관련 수업부터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그녀가 돌아왔다 제작진이 찾아간 곳은 경기도 성남시 평생학습관. 이곳의 제과실습실에서는 제과기능사 자격증 관련 수업이 한창인데요. 많은 여성들이 참여한 오늘의 수업은 제과기능사 자격증 수업의 하나인 시폰 케이크 만들기입니다. 오늘 수업에서 주의할 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시폰 케이크는 다른 별리법의 케이크처럼 노른자에 거품을 내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편안하게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계란 노른자에 절대 거품 내지 않는 거 그것만 잘 지켜주시고 시폰 케이크를 만들기 위한 재료 준비 끝! 시폰 케이크 만들기에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바로 달걀 노른자와 달걀 흰자를 완벽히 분리하는 과정인데요. 노른자 분리를 해주시고 쉬운 것 같아도 의외로 까다로운 작업이라고 합니다. 분리하는 거, 채치는 거 강사의 시범을 본 수강생들. 이번에는 수강생들이 직접 따라해보는데요. 처음에는 쉽지 않지만 꾸준히 연습하면서 점점 더 익숙해지는 모습입니다. 커피랑 그 달콤한 그 디저트로 케이크를 먹으면 정말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엔 손님이 좀 많이 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커피랑 이렇게 대접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이제 직업으로 이렇게 이어졌으면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시폰 케이크 만들기 시작! 레시피의 내용대로 재료를 계량하면서 시폰 케이크를 만들어 보는데요.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지는 과정입니다. 얘는 거품을 못 내. 그래서 완벽하게 분리해야 돼요. 보시면 숟가락으로 뜨면 떨어지게 익숙하지 않은 과정이라 실수 연발입니다. 무엇이 틀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강사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한 번에 다 넣으시고 수력이 되게 강하게 수강생들이 자주 하는 실수를 수업에서 고치지 않으면 자격증 시험에서 또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격증반은 주로 이제 기계를 다루거든요. 기계를 다루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으니까 안전사고 날까 조심하고, 그 다음에 또 이게 상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면서 잘 주춤거리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래서 실습을 집에서 많이 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배운 것을 연습하고 또 연습하며 노력하는 것이 전문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오늘도 많은 여성들이 미래의 멋진 제과 제빵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답니다.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하시는 분이 저를 장학금을 대줘서 제가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빵을 만들고 있을지는 몰랐는데 그것처럼 저만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한테도 베풀 수 있는 그런 큰 아주 공통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은 제과제빵사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자격증 이야기 함께 해볼게요. 자,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에 대해서 대표님 소개 좀 해주시죠. 우선 얘는 국가 자격 검정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필기를 먼저 합격해야 실기를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제도를 갖고 있고요. 네. 예전에는 뭐 정시 그래가지고 1년에 4번 정도 봤었는데 예. 요즘에는 상시 검정이 생겨서 네. 거의 뭐 2주에 한 번씩 내가 보고 싶을 때마다 볼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 일을 시작하고자 할 때 가장 기본을 배우는 과정이라서요. 필기나 이론 모두 다 100점 만점에 60점 정도 합격하시면은 합격 자격증이 나갑니다. 네. 필기를 반드시 합격을 해야 실기를 할 수 있는 거군요. 네. 근데 저희가 제과 제빵사라는 이러한 직업명으로 통칭하고 있는데요. 이 제과 기능사와 제빵 기능사 이 두 가지 필기 시험 과목은 공통점이 있나요? 아니면 같나요? 다른가요? 제가 알기로는 같습니다. 네 가지 그래요? 과목이 모두 다 같고요. 예. 예를 들면 재료과학, 내가 빵을 만들고자 또는 제과를 만들고자 할 때 재료에 대한 분야를 모두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제조 이론이라 그래가지고 제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이론, 제과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론이 합해서 한 과목이 돼 있고, 그다음에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식품위생학, 그다음 얘를 먹었을 때 내 몸에 해로우면 안 되겠죠. 그래서 네.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해로운 건지에 대한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영양학, 이렇게 해서 4가지 정도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과목은 똑같은데 문제는 어쨌든 분리가 되어 있는. 틀리다는 네,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자격증 도전하실 때 아예 처음부터 제과 기능사로 도전을 하거나 제빵 기능사로 도전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내용은 두 가지가 다 거군요. 포함이 되어 있다. 알겠습니다. 네네. 그럼 필기 시험에 합격해서 실기 시험을 봤어요. 필기는 합격했는데 실기를 떨어졌어요. 그러면 필기 시험을 다시 봐야 되는 건가요, 회장님? 아니에요. 그건 아닌가요? 예, 실기를 다시 봐야 되겠죠. 필기는 그대로 가는 네네. 거고? 예, 이제 필기를 봤을 때 네. 그 날로부터 만 2년입니다. 아. 2년 동안 무제한으로 실기를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국가시험은 동일한 이 네, 구조로 네. 가는데, 네. 제과 기능사를 합격을 했어요. 네. 예. 네. 근데 이제 제빵 기능사를 도전하고 싶어요, 다시. 네. 그때는 필기를 봐야 되나요? 아니면 바로 실기로 가는 건가요? 네, 회장님. 필기 상호 면제 제도가 있어요. 필기 상호 면제 제도가 있는데, 네. 이제 이쪽에 제가 기능사에서 이론을 합격을 해서 시험을 합격했어요. 예. 제빵사는 저희가 그 날로부터 2년 동안 실기 따로 이론을 안 봐도 됩니다. 네. 그래서 2년까지만. 네. 그럼 제과 기능사를 취득하고 네. 필기를 붙으면 네. 2년 동안 이 제빵 기능사에 도전할 수 있고, 네. 제빵도 마찬가지로 필기 네. 합격하면 제과 기능사로 그렇습니다. 네, 도전할 수 있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네. 되겠죠? 네. 제과 제빵은 사실 뭐 여성들도 하지만 남성들도 많이 도전하는데 네.
자격증에 도전하는 남녀 비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요즘에 예전에는 남성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네. 자격증에 도전하는 일은. 네. 근데 요즘에는 완전히 반대 현상이 와서요. 그래요? 여성의 도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한 80대 20 뭐 이 정도 될 그 정도예요. 정도예요? 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뭐 감독 나가기도 해서 이렇게 네네. 그 수험생들을 보게 되면은 그렇게 여성의 비율이 많이 높아진 것이 요즘에 우리 현재 사회와도 연관되지 않나.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하는 거는요, 여성은 정말 이제 운전면허처럼 장롱면허가 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사용을 안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요? 네네. 이게 좀 직업까지 연결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자격증만 취득해놓고 활동은 남성분들이 훨씬 더 훨씬 더 많다. 많다. 이 부분인데 그러면 대표님 자격증에 도전하는 이 연령대는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학기 말, 2학기 말 이렇게 아이들이 네. 이제 공부하는 시즌으로 봤을 때는 학생들이 많아요. 네. 그때는 학생들이 되게 많고요. 그 이외에 다른 기간을 보시면은 한 여성들 같은 경우는 30대 후반? 네. 네네. 왜 그러냐고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 근데 그때쯤 첫 아이가 이제 유치원을 가거나 학교를 가거나 해서 내 스스로가 조금 시간이 여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무엇인가 다시 일자리를 위한 노력을 할 때 예. 자격증을 먼저 도전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대표님이 이 응시 자격에 대한 나이, 연령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좀 제한이 있나요? 아니면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요. 네네. 특히 제가 최근에 본 게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아이가 제과 제빵사에 도전해서 붙은 걸 봤고요. 오,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최고령은 제가 저의 입장에서 보신 분이죠. 네. 72세 되시는 남자분이세요. 근데 굉장히 멋지게 보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네요. 아, 네네. 그래요? 그럼 아예 그냥 뭐 5세든 아니면 뭐 초등학교 가기 전에도 어쨌든 취득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그렇겠죠.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일하는데 위치에 이 작업대라는 위치가 예. 최소한 80cm 맞아요. 이상이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편하게 일할 수 있다면 네, 많이 도전을 해야겠죠. 우리 아이들도 빨리 준비를 좀 그러실 것 시켜야 돼요. 같아요. 좋습니다. 네, 박사님 그러면 예. 제과기능사 자격증 시험 합격률, 제빵기능사 자격증 합격률 어느 정도 나오고 있나요? 일단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준으로 이제 2016년도 이제 기준을 한번 봤는데요. 일단 필기 시험의 경우 응시자 중에 이제 제과 기능사가 26,048명 정도 되고요. 제빵 기능사가 4만 91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64% 정도가 제빵 기능사가 좀 많다라고 봐야 네. 되고요. 그에 대비 이제 합격자 같은 경우도 제과 기능사가 34.1%, 그 다음에 제빵 기능사가 31%입니다. 그러니까 네. 합격률은 제과 기능사가 조금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제 실기겠죠. 네. 실기 응시자 같은 경우는 제과 기능사가 2670명 되고 합격률이 33.8% 정도 됩니다. 네. 반면에 제빵 기능사 응시자는 25,287명이 되고요. 합격률은 약 40.2%. 오. 그러니까 제과 기능사보다 제빵 기능사가 합격률이 약 한 6% 정도 네.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회장님, 제빵 기능사가 응시자가 더 많아요. 혹시 직업 현장에서 뭐 활용도가 더 좋기 때문인가요? 뭐 그런 게 차이가 있나요? 딱이나 그렇게는 말할 수가 없는 것 같고요. 네. 이제 시험을 볼 때 이제 제빵을 먼저 보느냐, 제과를 먼저 보느냐에 따라서 예. 현장에 들어가면 제가 뭐 자격증, 제빵 자격증은 큰 뭐 상관하진 않지만 네. 우선은 뭐 빵을 잘 만든다든가 케이크를 잘 만든다든가 네, 네. 하는데 딱 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진짜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네. 제과랑 제빵이랑 지금 네. 그렇게 많이 큰 차이가 없다면 네. 지금 시점에 이렇게 두 개를 분리시켜 놓을 이유가 있을까? 라는 이런 좀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이 자격증 시험 기간, 준비하는 기간과 취득 비용 대략적으로 좀 어떻게 되나요, 대표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보통 실기 같은 경우에 이론에 합격해야만 실기 도전을 할 수 예. 있는데 품목 자체가 일단 2개가 분리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제빵 같은 경우에는 25가지 중에 1가지, 제과는 26가지 중에 1가지를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네. 일단 얘네들을 한 과정을 띄는데 그러니까 전체를 일단 다 배워야 일단 자기도 안심이 돼서 시험에 도전하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을 수업한다고 했을 때 2달 반에서 석 달 정도 걸려요. 네. 그렇게 하면 2가지를 다 하신다면 넉넉히 내가 결석도 하고 뭐 한다 치면 6개월 정도 잡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야지 좀 편안하게 공부를 하세요. 네. 그렇게 하고 그다음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료비라는 게 또 들어 있잖아요. 네. 네. 실습이다 보니까 그런 재료비를 다 포함해서 싸게는 석 달에 100만 원부터 내가 조금 더 뭐 개인 지도식으로 열심히 배우고 싶다 뭐 이렇게 되면 한 200만 원까지도 텀이 생기기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요즘에는 지역 단체에서 보통 평생학습관 뭐 이런 게 네.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도 자격증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가장 기본을 배우는 코스라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그러니까 내가 얼마만큼 좋은 여건을 찾아서 내 형편에 맞는 공부를 할 수 있는지 찾으시면 저희 학습관 같은 경우 또 있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뭐 수강료가 10,000원, 재료비는 5만 원. 이렇게 하면 한 달에 6만 원에서 네네. 5개월 코스로 가면 30만 원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싸게 배우실 수도 있고요. 사설 학원 같은 데 가시게 되면 최저 100에서 200만 원 정도는 수업료를 내셔야 돼요. 차이가 많이 나네. 네, 많이 납니다. 저는 이제 뭐 네. 어떤 게 더 맞는지를 보고 네, 선택을 자기 형편에, 하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면 기능사 필기 시험에서 특별히 더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정말 안타깝게 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60점이 되면 합격이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 떨어지는 학생들이 58.3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왜 이경규 선생님도 시험을 보면서 계속 실패를 하면서 이론을 4번을 봤는데 다 58점 몇 점 이렇게 끝나셔서 결국에 실기 도전을 못 하셨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그 중에 제일 어려운 부분이 제조 이론인 것 같아요. 이 제조 이론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과 이론과 제빵 이론 이렇게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만드는 공정. 근데 이게 그 공정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뭐 불의 색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얼만큼 휘저었느냐든가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내가 정말 한 번도 안 해봤던 부분에 대한 거를 물어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특히 이게 일반 화학 문제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과학 뭐 이런 거는 좀 별로 안 친했었는데 특히 화학 문제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일단 실기 시험 중에서 제과 기능사와 제빵 기능사 이 시험의 궁극적인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과와 제빵을 구분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밀가루. 어떤 밀가루를 썼느냐에 따라서 제빵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설탕의 양이에요. 제과 같은 경우는 거의 설탕량이 엄청 많습니다. 그다음에 또 화학 팽창제를 쓰는지 그냥 천연 이스트를 쓰는지 그런 차이가 있는데요. 이래 하다 보니까 제과는 공정마다 다 틀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거품형 케이크 얘기했고 반죽형 케이크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 다른 방법들이 그 공정이 따로 있는데 제빵이 합격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만드는 공정이 시험 보는 애는 스트레이트법이라는 한 가지를 가지고 모양만 다르게 만든다. 그러다 보니까 제빵을 먼저 도전하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요. 처음 해야 되는 일이 그나마 계속 갈 때 익숙한 걸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도 많이 달라요. 응시 시간이 제과는 2시간부터 길어야 한 3시간인데 제빵은 기본이 4시간 이상 시험 시간이 걸립니다. 네네. 그러면 혹시 그 실기 시험에서는 어떤 거를 가장 어려워하나요? 실기 시험은 정말 어려워하는 것이 공통적인 것 같은데요. 그래요? 예, 왜냐면 나 집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도구들을 사용하게 네. 돼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빵을 반죽하고 할 때 믹서기가 따로 있고, 그 다음에 구워지는 오븐, 그 다음에 발효하는 발효기 이런 건 집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 와서 실습하고 돌아가게 되는데 집에서는 연습할 수 해볼 수 없고 없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해봐야 되는데 하는 불안감 그런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격증 취득을 잘할 수 있을까요? 좀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여지껏 이제 가르치면서 또 보아온 결과가 보면은 네. 일단 느긋한 사람이 좀 합격률이 높아요. 누구타도 그 시간에 못할 것 같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요. 근데 굉장히 답답하고 좀 빨리 했으면 좋겠고 시간에 쪼달려서 실격될 것 같고 그런데요. 시험 시간이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버터 쿠키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2시간 10분 정도 걸리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너무 바쁘게 한다는 거죠. 공정만 생각해서 빨리빨리 완성 제품을 만들어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시험을 보는데 걔를 만들 때 2시간 10분이라는 거는 완전 초보자가 정확한 제품을 만들게 한 시간으로 시뮬레이션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시험장에서 보면 대부분 시험 시간보다 훨씬 일찍 나가요. 네. 아, 그래요? 예. 네. 그렇다면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이 제과제빵사 자격증 제도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아까 그 통계 말씀해 주신 네. 박사님 통계 말씀해 주신 그거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필기를 도전하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네. 그다음에 도전할 수 있는 장소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네. 네. 예를 들면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필기 합격자는 굉장히 많이 생기겠죠. 그럼요. 그런데 실기를 볼 수 있는 곳은 제한되어 있어요. 기계가 있어야 되고 공간이 있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험자가 적체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기를 보고 접수를 해야 되는데 접수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정말 뭐 어떤 사람들은 슈퍼컴퓨터 있는 데 가서 해야 된다는 등 그 정도로 시간 싸움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실기 시험장이 좀 더 이거는 국가 검정이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익이 우선된 게 아니었으면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실기장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네. 저는 자격증을 위한 시험이 아니고 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네.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기술인의 한 사람으로서 자격증을 취득했을 경우에 이제 고임금을 주더라도 네. 현장에 가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 시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그렇죠. 아까 말씀해 주시기를 여성들이 도전은 많이 하는데 실제 현장에는 별로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격증 취득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보다는 정말 직업까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자격증 정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어서 제과제빵사 취업 정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와 기능장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 회장님 현장에서 업무가 다른가요? 많이 다릅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나요? 예, 많이 달라요.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는 네. 들어가면은 아주 기본적인 일을 자기가 맡아서 일을 해요. 네. 하지만 기능장 자격증 취득자는 우선은 셰프예요. 책임자. 예. 그래서 전체적인 그 가게의 총괄을 맡은 거죠. 그래서 완전히 일 자체가 다릅니다. 그렇군요. 직접 빵을 뭐 이렇게 굽거나 네. 제조하고 그런 거는 이제 네. 할 수도 있지만 되도록이면 안 한다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에요. 할 수는 있지만 아직 기술이 부족하니까 아주 기본적인 일을 맡아서 일을 시키고 기능사들이? 책임자가 네. 기능장 책임자가 네. 그래서 책임자는 그 가게 전체 일을 다 총괄적으로 지시를 하면서 중요한 일은 책임자가 하죠.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회장님 자격증을 취득을 했어요. 실기까지 해서 취득을 했다면 네. 어쨌든 취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이 진로 영역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진로 영역은 우선은 이제 리테일 베이커리 그러니까 우선 일반 제과점 네. 그리고 체인 회사나 네. 그렇지 않으면은 일반 그 유명한 그 호텔들 그런 네. 데서 취업을 하게 되죠. 네. 그러면 그 중에서 취업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어딘가요?
취업이 가장 높은 곳은 아무래도 월급이 많고 예. 또 휴일이 많은 가장 선호하는 호텔 쪽이 예, 가장 경쟁력이 높습니다. 네. 예. 호텔에서도 그럼 직접 제과 제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죠. 네, 호텔에 네. 베이커리들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안 가보셨죠? 그렇죠. 빵을 잘 안 먹으니까. 예를 들어 호텔은 막 2교대, 3교대 이런 식으로 아. 합니다. 아, 네, 네. 그래요? 예. 그렇다면 일단 보통 취업처 같은 경우 네. 일단은 뭐 제대로 되신 분들, 실력 좋으신 분들 뽑을 건데 네. 이 어떤 제과 제빵사분들을 좀 원하나요? 아무래도 업체 쪽에서는 네. 좀 오래 할 수 있고 그리고 동료 간에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서로 격려해주고 좀 이렇게 한 곳에서 오래 일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철수처럼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그런 하에 일하는 기술이 참 싫어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 곳에서 진득히 오래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서로 관계가 좀 잘 이렇게 융합할 네, 네. 수 있는 그런 기술인을 참 선호한다. 선호하시겠죠. 예. 네. 그러면 이력서를 쓸 때는요, 어떤 점을 강조하는 게 좋을까요? 이력서를 쓸 때는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빵집에서 일을 한다고 예를 치면은 네. 자기는 정말 오랫동안 이직하지 않고 한 곳에서 오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굉장히 예를 들어서 의지가 뭐라 그럴까 확고하고. 예, 인내력이 있고 잘 참고 모든 일을 잘 시켜주시면 잘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제일 무난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실제로 그러면 이력서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뭐 자기가 어느 곳에 많이 신입 같은 경우 이제 경력단절 여성분들 이제 신입을 취득하셨던 경우는 네. 이 경험이 없은 경우도 많잖아요. 네. 그래도 어쨌든 열심히 할 수 있다라는 네. 것을 그럼요. 지를 보여줘야 예. 된다라는 가장,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면접을 볼 때 네. 예. 실제로 보면 이 시습을 못 해보잖아요. 예. 면접 볼 때 그러면 어떻게 좀 준비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어디 제과점 같은 데서 네. 이제 매장이나 사실은 기술이 없는 그런 초보자들은 현장에서 일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매장 같은 데는 좀 들어가기가 쉬우니까 들어가서 판매직이나 가장 기술인들이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손님 관계거든요. 접대 관계. 네. 그런 것들이나 판매 관계. 예. 예,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한데 그런 데서 좀 일을 많이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실습이나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네. 혹시 취업 전에 인턴이나 아르바이트로 경험을 쌓을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그런 경험을 쌓으면 좋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던가 뭐 이런 쪽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요. 그 짧은 인턴 기간, 아르바이트 기간 동안에는 많은 걸 배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호텔을 가면 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시키는 일, 그것만 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다방면으로 생각하고 한다면 제일 좋은 거는 내 집에서 제일 가까우면서 그래도 조금 규모가 있다. 아니면 우리 동네에서 그래도 이 집은 맛집이다. 이렇게 한다면 거기 가서 직접 일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렇다면 어쨌든 뭐 무급으로도 나뉘면 이제 열정페이 뭐 이런 개념으로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아르바이트나 인턴 했을 때 이것만큼은 꼭 배우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회장님 어떤 것들을 좀 꽉 배우고 나와야 될까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집 이제 회사에 들어가면 제과점에 들어가면 제일 중요한 건 직원과 관계이거든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인성교육이고 옆에서 같이 동료들을 그런 단합, 네. 배려하는 네.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저는 제가 이제 방송 오기 전에 어제 이제 그 제가 좀 사장님들을 몇 번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요즘에 아르바이트 이렇게 들어오면 뭐를 어떻게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으세요? 그 여쭤봤더니 첫 번째가 일단은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생산을 맡기지는 못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사람을
대인관계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인사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는 청소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이 청소라는 문제가 보통은 이제 알바 같은 경우에는 시키는 일만 하는데 그렇죠. 내가 조금 움직여서 이게 내 가게다 생각하고 먼지라도 한 번 더 닦아줬으면 네. 그 다음에 아주 허드렛 일이라도 잘하면 그 보직이 늘어나죠. 쟤는 하찮은 청소를 시켰더니, 청소 잘해. 그냥 또 다른 거 시키면, 청소도 잘하니까 다른 것도 잘할 거야.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갔을 때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껏. 그야말로 우리 눈치. 네,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경영자 마인드입니다.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은 네, 또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사장님이었군요. 네네. 회장님, 사실 우리 제과점, 빵집 이런 곳은 네. 정말 전국에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네. 서울하고 지방하고 혹시 취업의 네. 가능성이 차이가 있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차이가 있습니다. 오. 아무래도 인력난 때문에 네. 지방에는 그렇게 인력난을 많이 허덕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방으로 취업이 굉장히 좀 빠르죠. 예. 그래요? 서울보다. 오.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면 일단 취업 후 흔히 겪는 어려움이 있다면 네. 어떤 부분에서 가장 어려울까요? 뭐 인간관계 이런 부분 또 외적으로 이제 또 다른 부분이 있다면? 아무래도 취업을 하게 되면 예. 그런 서로 일을 하면서 그런 스트레스 같은 게 많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쉽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제과점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사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긴 시간에 고된 일을 하잖아요. 예. 팔, 다리, 허리도 아프고 한데 네, 가장 힘든 것이 아마 그런 육체적인 힘, 육체적인 고단함 예. 그런 것일 것 같고 그 다음째는 이제 동료들과의 관계. 예, 가장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처음에 들어가면은 아직 사회생활이 없기 그렇죠. 때문에 네. 부족하기 때문에 누가 조금만 야단을 치면 좀 서러워하고 눈물도 흘리고 네. 그래요. 근데 그런 걸 잘 되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제조 과정 측면에서 예. 어찌 보면 뭐 빵을 제과라든지 태운다든지 네. 뭐 이러한 뭐 조절을 잘못한다든지 이런 실수라든지 이런 것도 또 발생 많이 많이 있죠. 하죠. 처음에 들어가면 아무래도 이 사람들이 막 다 야단을 치잖아요. 좀 네. 빨리 해요. 사실 아침에 판매기 때문에 급하거든요. 네. 빵들이. 그래서 좀 느릿느릿하게 하면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좀 잠깐 실수로 빵을 살짝 태우면 그날 빵 장사는 못 하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그랬답니다. 그 태우는 빵을 앞에 세워놓고 책임자가 다 먹게 한대요. 세상에. 그러면 물 갖다 놓고 바가지에 물 담아놓고 그걸 다 먹게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들을 보면은 뚱뚱한 친구가 하나 있는데 선생님 사실은 제가 하도 태워가지고 빵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뚱뚱했다고. 예, 그런 얘기도 사실 있었어요. 예.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러고부터 빵을 안 태운답니다. 먹기 싫어서. 자, 이렇게 제과제빵 기능사 자격증 취득하고 경험도 쌓고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창업도 정말 생각을 많이 할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경력이 됐을 때 창업하는 게 좋을까요? 예, 창업은 최소한의 현장에서 네. 5년 이상은 일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5년 이상. 최소요. 예. 그래서 아무 경험 없이 쉽게 그냥 좀 건방지게 미리 오픈을 하게 되면 거의 많이 망해요. 네. 그래서 최소한의 기술도 많이 다독거리고 5년 이상 일을 하다 보면은 네. 그 이후는 좀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창업을 했을 때는 거의 실패가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그 경력단절 여성분들은 뭐 아까 만약 5년 동안 풀타임으로 계속 못 하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육아도 병행해야 되는데 네. 이런 분들한테 좀 추천해 줄 수 네. 있는 창업 형태 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런 회장님부터. 분들은 사실 애기 키우면서 집에서 다시 또 일을 한다는 건 어려운데 네. 요새는 SNS가 좋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서 통신 판매가 아주 좋아요. 네. 예, 그런 걸 좀 권하고 싶습니다. 아. 네, 통신 판매. 일단 집에서 먼저 만들고 네, 네. 이러한 이제 통신 판매를 통해서 네. 한번 해보는 창업 네, 네. 스타일. 네. 혹시 대표님은 추천해 주시는 창업 형태 있으시면? 지금 이제 선생님 얘기하신 것도 마찬가지 통신 네. 판매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고 네. 그다음에 예전에는 왜 그런 거 있었어요. 호두파이 하나만 가지고 그렇죠. 정말 그렇죠. 성공하신 네, 분이 있어서 또 네. 자기가 이제 영역을 넓혀가시기도 하는데 예. 일단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제가 집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빵집이라고 네. 거기서 일단 파트타임 네. 육아가 일단은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파트타임으로 시작하는 거가 가장 좋은 방법이고 네. 그 다음에 저렇게 통신 판매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더 뭔가에 자신감이 생기시면 저는 이런 거 권하고 싶어요. 자기 아파트 단지 내에 분야의 공고 이런 네. 거를 통해서 나 요런 케이크를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많이는 아니고 한 5가지, 네. 3가지. 필요하신 분, 뭐 하루 전 예약하시면 배달까지 해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그 자기 그 단지 안에서만 네, 할 수 네. 있는 그런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제로 제 지인이요. 네. 그 떡 케이크를 만드는데 그 뭐 샵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아요. 네. 정말 그렇게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다 생일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기념으로 미리 한 일주일 전에 주문받아서 이렇게 해서 그걸로 꽤 쏠쏠하게 네. 수입도 얻고 자기 그런 브랜드도 만들어가고 있더라고요. 그런 형태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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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회장님, 이 창업이라는 거 했을 때 네. 아까 5년 밑에는 좀 위험하다 하셨는데 네. 주의해야 될 점. 네. 네. 시청자분들한테 좀 자세히 좀 이야기 좀 해주시죠. 창업에 주의할 그렇죠. 점은 처음부터 너무 큰 고부가가치를 들여서 뭐 크게 하기보다는 우선은 제일 기본적인 거 예를 들어서 뭐 저희가 이제 빵 오븐이나 예. 예를 들어서 발효실이나 또 믹서기나 그래, 냉장고나 그런 것들 기본적인 걸 갖춰서 좀 돈을 좀 적게 들여서 네. 예, 그래서 하면서 장사를 하면서 조금씩 부족한 것들을 예, 채워가면서 하는 네. 것이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초기 투자 비용을 네. 좀 줄여라. 네네. 예. 대표님은 어떤? 저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기계가 되게 좋아졌거든요. 근데 앞으로 우리나라 인력난이 굉장히 심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까처럼 자격증 따고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 많은데 내가 뽑을 때 쓸만한 사람이 없다예요. 굉장한 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을 구하는 일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만약에 저라면 일단은 사람 몫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있으면 참 좋겠다. 그게 바로 요즘에 빵집에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돔 컨디셔너라는 애인데요. 얘가 우리가 예전에 새벽에 나와서 일을 해야 될 애가 저녁에 딱 기계로 컴퓨터로 맞춰놓고 내일 아침에 나왔을 때 빵 구울 수 있게끔만 해줘. 이렇게 하면 얘가 거기까지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설비에 대해서는 투자를 좀 하고 싶고 대신에 남이 보기에 좋은 애들, 좋은 장사는 돈이 안 돼요. 남들이 보기에 정말 요즘에 베이커리 카페 유행해서 커피도 팔면서 우아하게 나는 빵도 구워주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는 허상이고. 그래요? 네. 정말 힘들기 때문에 아침에 처음부터 끝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 각오가 일단 돼 있어야 되고 네, 두 번째는 가족의 협조가 없으면 안 됩니다. 가족이 뭐라도 말 한마디라도 거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여유자금이에요. 이 여유자금이 보통은 이제 다 투자자금에만 모두 다 올인을 하고 잘 팔리겠지, 팔려야지 이러면서 생각하다 보면 여유자금이 없으면은요. 정말 힘들어요. 제가 느꼈던 거고 제가 한번 망해도 보고 그랬던 건데 내가 빵을 하나도 안 팔아도 6개월 이상 버틸 수 있는 만큼의 여유자금까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추가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지금 양수리에 빵집을 하고 있는데
10년, 11년 전에 제가 이제 송파에서 제일 큰 빵집을 했었답니다. 송파에서요? 송파구에서 이제 김용모 다음에 저희 집 제일 컸는데 각지연 빵 공방이라고 했는데 그때 직원들도 한 27명. 엄청 많고 27명이요? 직원이요? 또 가게도 3개를 했었어요. 근데 네. 돈도 엄청 들이고 했는데 정말 제가 새벽에 4시에 나가서 남편이 4시에 나오고 전 5시 출근해서 새벽 2시까지 장사를 했었어요. 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저 집은 불 끄는 적이 없는 틈이 집이다. 없으니까 정말 떼돈을 벌어서 네, 네. 빌딩을 몇 개나 샀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많은 시간을 지나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직원들 옷 입혀야죠, 먹여줘야죠, 월급 그렇죠. 줘야죠, 인건비 줘야지, 집세 1,000만 원씩 나가야 되죠. 그게 다 부질없는 일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수업료를 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 양술이 와서 저희 쬐까만 건물을 준비해서 저희 아들과 사실은 아들도 이제 원래는 IT 쪽에 일을 했는데 한 3년 전에 들어와서 일을 배워서 지금은 아들이 빵집을 맡고 저희 남편은 아카데미 하고 저는 또 제 공방을 하고 가족이 해야 돼요 지금은. 그래서 정말 기술을 배워서 왜냐하면은 크게 하는 건 절대 요새는 세금이 너무너무 많이 나가요.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네. 네, 정말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가 정말 창업을 하면 실패를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 저는 많은 경험을 했단 말입니다. 많은 수업료를 냈고 수억을 냈답니다. 그런데 지금 딱 뒤돌아와서 지금 하는 일이 가장 행복하고 내 손에 내가 기술이 있어서 내 가족이 기술이 있어서 그 세 사람이 똘똘 뭉쳐서 하니까 최고예요.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네, 맞아요. 그랬으면 그렇죠.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떠한 분도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수억을 들이면서까지. 정말 등록금 많이 냈습니다. 이거 진짜 근데 꼭 네.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창업할 때 비싼 비용 들이고 장비 다 사고 직원도 많이 뽑고 크게 하면 좋겠지 이런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네,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들어주셨거든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하는 거 정말 가족의 협조도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진짜 궁금한 게요. 저녁이나 밤 늦게 제과점 가보면은요. 빵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신선도가 떨어지면 이제 팔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나 다 먹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엄청 큰 경험인데. 그때는 정말 솔직하게 보통 아침에 보면은 빵 박스에, 큰 박스에 한 3-4박스가 남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류가 한 100 몇십 가지 되다 보니까 그거를 또 안 갖출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딱 떨어지면 또 손님들 이 집 빵이 없네 이러기 때문에 항상 여유롭게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딱 우리가 팔 수 있는 양, 그러니까 천연효모빵이다 보니까 양을 조금 줄여서 하다 보면 항상 완판이에요. 두세 시 되면 빵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새벽까지 일 안 하셔서 가지고 또 좋으신 분도 있겠네. 저희 그렇죠? 새벽 3시 반, 4시부터 빵을 하지만 한 3, 4시면 다 끝납니다. 예. 그래서 많은 경험을 이제는 정말 이제 아이 그냥 처음부터 필요한 알찌게, 만큼. 알찌게 필요한 만큼만. 이제 그렇습니다. 대표님은 저도 이런 방법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앞으로 내가 일을 해도 힘들지 않게 일하려면 이렇게 하고 싶고 그런데 지금 모든 빵집들 특히 이제 프랜차이즈 빵집은요 특히나 더 그래요. 남는 거가 이게 그날 소비가 안 되면 버려져야 되거든요. 근데 아깝죠. 네. 그래서 예전에는 왜 뭐 케이크 하나 사면 빵 하나 껴주고 뭐 이런 거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 빵이 사실은 이미 유통기한이라기보다 빵이 맛이 없어진 상태에서 내가 받는 경우가 되니까 빵 맛없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단골 손님들 주다가 어쩔 때 없어서 안 주는데 서운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여쭤봤더니 어떻게 하세요? 여쭤봤더니 저는 푸드뱅크가 가장 좋아요. 푸드뱅크에 연락을 하면 그분들이 가지러 오시고 그 다음에 나는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가격을 해서
기부금 영수증으로 받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세금 혜택도 받고 이런 방법을 쓰신대요. 그래서 네. 그 방법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오, 네. 그 방법 네. 정말 좋은 방법 네. 중에 그렇습니다. 하나네요. 네네. 음. 네, 지금까지 김혜숙 대표님 그리고 최두리 회장님과 함께 제과제빵사 자격증 정보와 취업 창업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앞으로 이 제과제빵사 직업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대표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소규모 그야말로 다품종이 아닌 소품종 네. 저 집에만 가면 먹을 수 있는 빵 네네.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브랜드화 시켰으면 좋겠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작은 규모에서 유명해질 수 있도록 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마케팅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SNS라든가 뭐 다른 모든 방법을 통해서도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네.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내가 다른 사람과 차별된다는 거를 좀 더 이렇게 부각시킬 수 있는 마케팅이 네.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네. 회장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파리에서 네. 일할 때 그 제일 유명한 빵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쉬는 날은 거기 가서 빵을 사는데 네. 전 둘이 남편이랑 같이 이제 벤치에 앉아 빵을 먹으면 너무 맛있어서 와. 정말 감동이 눈물이 나요. 어쩜 이렇게 오. 빵을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저도 기술인이다 보니까 나도 내 빵집을 차렸을 때는 정말 내 빵을 사가서 손님들이 네. 최고의 맛있는 빵집이야. 네, 네. 제일 맛있어. 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네. 정말 손님 입장에서 그런 항상 기도하는 네. 마음으로 빵을 만들고 있어요. 네. 진짜 그게 보니까 눈물 젖은 빵. 네, 맞아요. 좀 다른 의미긴 하지만 그렇죠. 어쨌든, 네. 행복해서 흘리는 눈물에 네. 젖은 빵. 네. 네네. 자, 오늘 정말 현실적이면서도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두 분. 네. 네, 응원이 우리 그녀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응원 네.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대표님부터. 네. 일단 꿈을 꾸셨으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운 거 있을 때 주변에 누군가한테 나 이런 일을 하고 싶어, 하고 있어 이런 걸 알려주시면은 아마 분명히 누군가 도와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네, 회장님도.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60이 넘어도 제 일을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자기 일에 열심히 일을 해서 정말 제가 그 빵 과자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기술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분의 응원에 힘입어서 많은 여성들이 또 제과제빵사에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녀가 돌아왔다 화요일에 만나는 그녀의 취업 스케치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요 실제 직업인을 직접 모셔서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내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용한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